예,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첫 키워드를 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대통령과 6억 원. 예, 오래된 얘기죠. 예, 전두환 회고록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현금 6억 원을 준 사실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아킬레스건입니다. 예,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당시 스스로 전두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.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온 그 질문을 보시면 그 질문자가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9억 원을 받은 뒤에 3억 원을 돌려준 얘기가 있다라고 했더니 아니다. 6억 원을 받았을 뿐이고 3억 원을 돌려주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전 씨는 지금 자기 자서전에서 9억 5천을 줬더니만 3억 5천을 되돌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사실관계가 좀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6억 원을 받았다는 건 뭐 공통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지난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그때는 사회 환원을 약속한 바가 있었고요. 그렇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는 TV 토론에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.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아무 그런 그 어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야당에서는 사회 환원이 아니라 국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공세를 이어갔어요. 그랬더니만 당시 박근혜 캠프의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은 불쌍한 소녀 가장이 돈을 받은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. 아시듯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0대 후반으로서 소녀라기보다는 성인이었기 때문이었고요. 또 전 씨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남긴 MBC 지분이나 유경재단 같은 것들을 모두 유족들에게 줬다. 본인으로서는 자녀들에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성의껏 해줬다라고 적어놨습니다. 먹고 살기 막막한 소년 가장들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셈입니다. 상당히 멀었죠. 유경재단은 뭐 나중에 또 분쟁까지 일어나고 뭐 그랬습니다만 알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요?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다. 성경 구절을 좀 거꾸로 해본 건데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제 내일 사임을 앞두고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를 가리키는 분석으로 써봤습니다. 오늘 마지막 비대위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인적 청산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본인도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그런 셈으로 읽힙니다. 근데 사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인적 쇄신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선 발언이 굉장히 달라졌네요. 그렇습니다. 말이 좀 많이 변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먼저 올해 초에 비대위원장을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인적 쇄신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. 국민이 그만했으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마지막 비대위에서는요. 인적 청산을 할 필요가 없다. 인적 청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과연 어느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 특히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당명이나 로고가 잘못된 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와서는 사람은 그대로 둔 채 당명과 로고만 바꾸고 나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. 말이 너무 정반대로 바뀌어서 좀 헷갈리는데 지난주였나요?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친박계가 뭐 권력 중심에서 삥땅 쳐보려는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는 좀 의외입니다. 마지막 키워드는요?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너는 이정이다. 올해 등장하는군요, 이분은. 그렇습니다. 홍준표 자유한국당 경남지사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간에 지금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두 사람이 어제 오늘 이런 설전을 벌였습니다. 홍 지사가 유 의원을 향해서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못한다. 그랬더니만 유 의원은 홍 지사를 향해서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받으러 다닐 무자격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정희 논쟁이 나온 겁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유승민 후보가 자꾸 그러면 2012년도 TV 토론할 때 이정희 의원이 박근혜 후보한테 한 그 역할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이정희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지사하고 가깝죠. 제일 극좌에서 나와서 선거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후보 아닙니까?
예, 당시에 뭐 아무튼 논란이 됐던 토론 장면이긴 합니다만 2012년 재선 토론에서 이정희 전 의원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했던 말,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다. 이 말이었죠. 이게 서로 당선보다 시비만 건다 이런 얘기인데, 근데 이 두 사람은 뭐 요즘 그 연대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네요. 상황 보니까. 뭐 보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예. 지금 보면 계속 양측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다 한국당 내 친박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떤 보수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다는 전망들 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.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